프라이부르크를 택했는지,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On the way to a sustainable city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길이라는 그 제목하에 밑에 그 저탄소 도시 발전을 위한 프라이부르크시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탄소 도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프라이부르크 시를 보면 프라이부르크 시는 독일에서도 유일하게 현대와 그 다음에 고전이 공존하는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또 대학이 상당히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음대가 유명해서 많은 음대생들이 여기 와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22만 5천 명 정도인데 그리고 세대수는 약 11만 5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규모는 약 150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 아산시의 약 3분의 1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시가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핀 환경 운동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1970년대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을 반대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 환경 도시로의 길을 가속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 운동을 심하게 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수도로서의 프라이부르크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독일 최초로 환경 보존국을 시 단위에선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 도시장 제도를 현재 도입을 해서 시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에너지 건축 조례를 1992년부터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에너지 절약형 현관 램프를 개발해가지고 각 가정에 이미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다양화 정책을 위해서는 시내에 70여 개의 태양광 발전 장치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이용한 광역 열병합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재 펠릿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중앙 난방식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도시로서의 계획으로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리수거와 퇴비 자원을 퇴비화하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메탄가스로서, 그리고 우리 가축의 퇴비로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 녹화사업, 공원 증설 등을 통해서 오픈페이스를 이미 많은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의 가장 유명한 흑림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시커멓게 보이는 그런 산림인데요. 그 흑림을 많이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프라이부르크 시를 바통하는 하천이 있었는데 그 하천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km의 시내 구간을 복원을 해서 이미 그 유명한 그 하천으로, 환경 생태 하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유기농과 약초가 자라는 친환경 정원을 이미 만들어놔서 관광자원 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요. 그린교통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민스터 성당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시내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갔을 때에도 이미 1.8km에 달하는 시내 중심가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초기에는 반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시민들이 오히려 나서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그 활력을 받고 있었고 이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자전거 이용 운송률이 30%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카드인 레기오 카르테라고 하는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한 달에 약 한 50유로, 48유로 정도 하는데 이거 하나만 사면 모든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7만원 정도를 가지고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차 없는 마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서 가시겠지만 그 모든 대중교통들이 마을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차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면 약 3,000km에 달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트램, 그 다음에 기차,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자전거 도로는 약 410km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3분의 1에 달하는 작은 도시이지만 이렇게 많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프라이부르크 시가 가운데 있는 노란 도시가 프라이부르크 시인데 그 주변을 다 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기오 카르테라는 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프라이부르크 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주변 위성시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보이는 노란 게 레기오 카르테고요. 여기는 트램과 전철, 버스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RVF라는 그 교통체제의 약자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주로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트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트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었고요. 예, 이거는 전에는 자동차로 이용하던 그 성당 앞에 그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 없는 거리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로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너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갔을 날도 우리가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전거를 타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프라이부르크 중앙역 앞에 있는 그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저렇게 원형으로 해서 한 3,000여 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전거 주차장도 1,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2층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 발을 당기면 바로 내려오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약간 자전거 들 힘만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에너지 정책을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래서 로 에너지 또는 패시브 하우스 이러한 정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건물들을 짓자 해서 요 세 가지 에너지 절약, 진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효과적인 기술 개발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다. 먼저 에너지 절약이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에너지 정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9년부터 로 에너지 스탠다드를 해서 이런 건물을 졌는데요. 지금은 패시브 하우스, 그 다음에 지금은 에너지 제로와 하우스로 이미 발전해 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패시브 하우스로 지은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 건물을 지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프라이부르크에는 이러한 도시들이 이러한 대형 건물에도 패시브 하우스를 적용하고 있고 현재는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라 에너지 제로 마을로 이런 건물들도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독일에서 프라이부르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헬리오트롭이라는 태양열 주택입니다. 이거는 롤프 디쉬라는 그 건축가가 지은 자기 개인 집이자 사무실입니다. 이게 개인 집이에요. 그 위에는 집이고 밑에는 사무실인데 태양열을 이용한 그리고 채광을 이용한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가보시면 아주 유명한, 세계로 유명한 건물이에요. 그 건축가가 자기가 이런 것을 선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져서 지금은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 롤프 디시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롤프 디시에서 헬리오트롭이라고 이렇게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유명한 프라이브로크 그 축구팀에 사용하는 경기장입니다. 지금은 옛날에 차두리가 여기서 아마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프라이브로크 축구팀에. 그런데 거기에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태양열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민들이 공모해서 시민들의 주식으로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설치할 때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1년에 약 1%의 이득금을,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열로 인해서 전기가 세이브되는 그 금액을 아껴서 그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약 6%의 그 배당금을 이미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무역센터입니다. 무역센터 전체가, 지붕 전체가 이렇게 태양열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그 무역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를 이렇게 태양열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에도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동장 한 대여섯 배가 넘는 아주 넓은 그런 공간에 태양열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열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도봉이라고 하는 생태 마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인데 마을의 주차장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걸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는 웬만하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 주차장에도 이렇게 태양열 설치를 해가지고 이 태양열로 여러 가지 전기나 여러 가지를 공공 전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서민들이 사는 마을인데요. 그 집인데 그 지붕에 이렇게 태양열 채광을 해서 지붕을 전부 다 이렇게 태양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거는 개인 집인데 개인 집에도 이렇게 작은 태양열 채광광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솔라 팩토리라고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오래전에 낡은 아파트를 개조해서 지금은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변모한 아파트입니다. 오래전에 짓다 보니까 낡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빈민층이 살다 보니까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금 새롭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그리고 현재 지금은 우리가 못 올라가서 못 찍었는데요. 천정에도 넓은 태양광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아파트가 두 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아파트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자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이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떠났던 마을인데 살기 좋은 아파트로 소문이 나서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서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예,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율을 자랑하는 빅토리아 호텔이라고 그 프라이브로크 시내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프라이브로크 그 빅토리아 호텔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저희가 촬영을 한 건데요. 그 지붕에 보면 이렇게 전부 다 태양열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달린 팬이 풍력 발전기입니다. 근데 지금 공간이 남아서 저 풍력 발전기를 조금 더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하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지하에는 또 뭐가 있냐면 펠릿을 이용한 펠릿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펠릿 보일러, 태양열, 풍력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건 다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그게 크지 않은 호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이렇게 호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태양열 그 다음에 풍력을 이용한 그런 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을 흐르는 곳에 또 수력을 이용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동차 넘버에 보면 CS라고 써 있습니다. 가운데 CS는 카 쉐어링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공용 자동차입니다. 차 없는 사람들이 차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른다거나 어디 가족 단위로 멀리 여행을 간다고 할 때는 시에 회원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시에다 나 차가 필요하다, 몇 인승이 필요하다 하면 가까운데 어디 있다라는 것을 전화,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카드를 가지고 가면 그 문에 번호가 있어서 그 스마트폰으로 받은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차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키는 자동차 안에 그 강력한 자력으로 붙어 있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그 도난을 방지해서 그래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 달 후에 우리 전기요금식으로 이렇게 계좌식으로 해서 청구가 되는,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 근데 이 프라이브로크 시에 약 한 150여 대 이런 차들이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브로크 시는 아까 말씀드린 차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공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이 노는 시간대에는 차량을 좀 자제해라, 그러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부모와 아이가 이렇게 마을 주변에 공을 차고 있죠. 그럼 차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막아서 이왕이면 보육을 위해서 또는 이 환경을 위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표지판들이 마을마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만약에 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30km 이상은 달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대부분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 우리는 눈만 오면 염화칼슘을 찾는데요. 여기는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갔을 때 한 2, 3cm 정도 와서 상당히 많이 왔는데도 염화칼슘은 한 방울 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뭐라냐면 여기 보는 작은 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름이 한 5mm 정도 될까요? 그런 돌을 뿌려놔서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물론 도로는 제설차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앞은 자기들이 치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데 이런 돌을 뿌려서 그 다음에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은 다시 청소차들이 다시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또 재활용하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수질 환경의 최대 적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전혀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보신 것처럼 그 중요한 것은 Good life is more important than load of possession입니다. 소유의 어떤 짐보다는 좋은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모토로 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부자들일수록 좋은 차를 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프라이브시의 정책이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차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어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이 프라이브로크시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저희가 생략을 했지만 프라이브로크시의 자동차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도봉 같은 마을은 14%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왜냐하면 자동차가 없어도 편리하고 굳이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자동차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이 바로 프라이브로크시였습니다. 도심에는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더 불편하고 오히려 트램이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패시브 하우스, 지금 에너지 제로와 하우스 등을 권장을 해서 그러한 마을들을 줬고요. 또 우리 진결만 과장, 건축과장님이 가서 봤는데 건축을 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5cm 정도 되는 단열재를 벽에다 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열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태양력, 풍력, 화력, 모든 것, 지력, 수력 다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림이 많은데 산림에서
나오는 그 폐목재를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서 펠릿으로 보일러를 이용한 그 열병합 발전소 등이 상당히 많았고요. 개인 집에도 펠릿을 쓰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를 할 때 어떤 에너지로 사용할 것이냐를 먼저 묻고 가능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끔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나 관공서는 물론이고 시에서 임대를 하거나 시에서 매각한 그 토지에는 100%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제로화 모델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블도시가 오늘날 가장 행복한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보면 저희가 4월 초에 지금 현재 잠정적 4월 6일로 잡혀 있는데요.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교통 시스템 관련하여 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에 거쳐서 프라이부르크 시의회 담당자 밀러 씨와 그 다음에 시 책임자 베르라는 그런 사람 그분과 2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MOU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 세계 각국의 시에서 프라이부르크와 협력을 맺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은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아산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또 그 다음에 너무 친숙하게 이렇게 자기 시와 협력을 맺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아서 저희하고는 MOU 체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면 거기에는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해서 프라이부르크시의 이런 정책들을 전부 이렇게 강의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하루 동안 강의를 받고 그다음 프라이부르크시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아마 습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보니까요, 강의만 듣고 보는 것보다 실제 가보니까 정말 틀리더라고요.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의 어떤 그린 교통 시스템이나 친환경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 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